제주도 한 달 살기를 넘어 강원도 세컨하우스가 뜬다? 가끔은 바람을 느끼려 열어놓은 집 창문 밖에 바다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트렌드가 더 확산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의 조양동과 청호동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월요일의 지식 맛집 오류지식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콱 막히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는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세컨드하우스란 일상에 지친 심신을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사용할 목적으로 휴양지 등의 인근에 마련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예전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별장은 값도 비싸고 한번 사면 되팔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도 어려워 일반 서민에겐 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레저형 아파트, 농막, 조립식 소형주택 등 상대적으로 작고 저렴해서 관리도 쉬운 세컨드하우스 트렌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없고 바다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강원도 속초와 양양을 중심으로 관광을 넘어 거주까지 하는 세컨드하우스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히 속초, 양양이 세컨드하우스를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더욱 편리해진 교통 여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점으로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90분대의 이동이 가능한 데다 동해고속도로, 동해대로, 미시령로 등 광역교통 외에 서울과 강릉을 잇는 KTX까지 개통되어 교통 여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산,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도 개통될 예정이며 2026년 KTX 속초역까지 완공되면 용산에서 속초까지 70분대에 도달 가능해 속초 관광산업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없는 청정구역이라는 인식. 미세먼지가 한창 한반도를 덮어 큰 이슈가 되었을 때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수도권 일대에 몰려 있어 최근 2년간 수도권 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3에서 25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를 기록하는 중에 강원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17에서 19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와 양양 등 영동 지역이 미세먼지, 황사 등의 영향을 덜 받는 청정지역으로 많은 국민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양양 지역 숙박업소가 관광객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한 지역. 속초, 양양은 바다는 물론 산, 공원 등 자연 환경을 모두 확보한 지역으로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다는 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은 서핑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데 양양의 해변은 수심이 얕고 해안선이 길어 서핑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서핑 스팟의 방문객이 전국 서핑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동해라인을 끼고 설악산, 낙산사, 대포항 등 다양한 레저와 볼거리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강원도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년도 강원도 내 집값 평균 상승률은 2.66%를 기록했는데 그중 속초와 양양은 각각 3.03%, 3%를 기록하면서 강원도 내 지가를 상승시키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강원도 개별 공시지가 최상위권도 단연 속초와 양양이 차지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에서도 30.31%를 보이며 급속히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속초시의 20년 1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220만원으로 19년 12월 대비 무려 1,117만원이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같은 시기 236만원 상승한 것에 비하여 약 5배나 오른 수치입니다. 세컨드하우스,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트렌드는 부동산 시장의 주된 소비 세력의 변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에서 2인 가구와 젊은 부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부동산 소비 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기준을 가집니다. 과거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만 소비하던 세대와는 달리 나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여주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줄 공간을 우선시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확행, 가심비, 욜로, 미코노미 등 신조어와 트렌드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에서 2인 가구나 젊은 부자들은 과거처럼 수익이나 투자 가치보다는 오롯이 자신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삼아 구매한다며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매도 거리낌 없이 하는 편인데 해안가의 주거시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인식돼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대해 돈을 버는 수익형 세컨드하우스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속초, 양양은 그야말로 좋은 입지 조건인 셈입니다. 나만의 휴양지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려고 해도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세로 인해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일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 4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농어촌에 있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세법상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광역시, 군, 수도권 소재 주택은 제외되며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가격이 기준 시가로 2억 원, 한옥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이 동일한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매입한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속초나 양양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매물을 찾는 것은 아쉽게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긴 했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거의 매년 관련 세법이 바뀌는 영역이라 그 변화를 자주 열람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래 전 꼭 꼼꼼히 살펴보세요. 요즘 세컨드하우스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속초 양양을 중심으로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팍팍한 주중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주말, 세컨드하우스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일상입니다. 해안 도시에 새로운 내 집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속초 양양의 세컨드하우스는 어떨까요? 월요주식회였습니다.